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시죠?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날까?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포기하는지, 그 진짜 뇌과학적 이유가 뭔지,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의 압도적인 제왕, 나이키를 창업한 필 라이트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겁쟁이들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은 길 위에서 모두 죽었다. 그리고 우리만 남았다. 전 세계 수많은 창업가와 도전자들의 심장을 짐승처럼 뛰게 만든 이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선언. 오늘 이 말의 뼛속까지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며 다이어트, 독서, 부업을 시작하지만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온갖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고 다시 어제와 똑같은 비참한 패배자의 삶으로 숨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저와 함께 화면 너머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왜 99%의 사람들이 길 위에서 포기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지, 그리고 뇌과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뇌 구조를 어떻게 뜯어 고쳐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 마침내 살아남은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지 아주 깊숙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출발선 앞의 망령들, 겁쟁이들의 뇌를 마비시키는 공포의 실체. 필 라이트의 명언은 인간의 부류를 아주 냉혹하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겁쟁이입니다. 이들은 아예 출발선에서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평생을 관중석에 앉아 남들을 비평하거나 부러워만 하다가 늙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시도나 불확실한 도전을 마주할 때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포식자를 만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끔찍한 생명위협 사태입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극도의 공포 시그널을 울리며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네가 지금 당장 창업을 한다고?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미쳤어? 그러다 망하면 길거리에 나앉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당장 멈춰. 이 강력한 공포의 브레이크가 걸리면 겁쟁이들의 뇌는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한 합리화의 소설을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타이밍이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어차피 내가 해봤자 남들보다 잘할 순 없어. 그들이 출발선에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합리화의 변명들이 사실이어서가 아니죠. 뇌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불확실성의 공포를 뚫고 나갈 투쟁의 야성이 뇌 속에서 완전히 제거당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자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텅 빈 백지로 남을 뿐입니다. 길 위에서 죽어간 자들, 얄팍한 도파민과 의지력 고갈의 비극. 그렇다면 출발선의 공포를 이겨내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은 모두 성공할까요? 필 라이트는 이 대목에서 가장 뼈아픈 두 번째 진실을 폭로합니다. 약한 자들은 길 위에서 모두 죽었다.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고 죽어라 공부를 시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맥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얄팍한 동기부여의 실체, 즉 값싼 도파민의 수명이 생각보다 너무나 짧고 허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를 외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고통을 마비시키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의 험난한 길을 걷다 보면 불과 며칠 혹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도파민의 약효는 차갑게 떨어집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느라 뼈마디가 쑤시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미친놈 취급합니다. 이때부터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며 당신의 육체와 정신을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이 고통의 사막 한가운데서 약한 자들은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자아 고갈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한 배터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유혹을 견디고 스트레스를 감내하다 보면 뇌의 에너지는 급속도로 바닥을 드러내죠. 그리고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우울한 밤, 고갈된 뇌는 악마처럼 속삭입니다. 너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남들도 다 이렇게 적당히 포기하고 살아. 이제 그만하자. 이 달콤하고 치명적인 속삭임에 넘어가 스스로 포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들은 길 위에서 쓰러져가는 수백만 개의 실패자 하나로 영원히 전락하게 되죠.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지어낸 고통의 환영과 의지력 고갈이라는 생물학적 한계를 뚫고 나갈 지독한 내성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패배한 것입니다. 뇌 속의 끈기 엔진, 하기 싫은 짓을 할 때 진화하는 괴물들. 겁쟁이들은 출발하지 못했고 약한 자들은 길 위에 쓰러졌다면 마지막까지 그 지옥 같은 길을 뚫고 결승선에 도착하여 우리만 남았다라고 짐승처럼 포효하는 자들은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최신 신경과학은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아주 경이로운 뇌 한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방중 대상피질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지능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력을 관장하는 핵심 심장부로 불립니다. 놀라운 것은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사람들은 쪼그라들어 있는 반면 세계적인 엘리트 운동선수나 혹독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기업가들은 기형적일 정도로 거대하고 두껍게 발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끈기의 엔진을 어떻게 거대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빨을 꽉 깨물고 기어코 해낼 때만 이 뇌 부위가 물리적으로 커지고 팽창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 편안한 일을 할 때는 이 부위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은 그 강력한 본능의 저항을 뚫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찬물 샤워를 할 때, 미치도록 도망치고 싶은 어려운 서류 작업을 엉덩이를 의자에 본드로 붙인 채 끝끝내 맞춰버릴 때, 당신의 엔진은 근육이 찢어지듯 고통을 받으며 점점 더 거대한 끈기의 괴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필 라이트가 말한 살아남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싶은 수만 번의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 하기 싫은 고통의 감각을 오히려 뇌 근육을 찢어 발달시키는 거룩한 역기의 무게로 역이용하여 하루하루를 버텨낸 지독한 독종들입니다. 중앙통제소의 거짓말을 간파하라. 고통은 정지 신호가 아니다. 결국 길 위에서 패배한 자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강한 자들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뇌가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뇌과학을 융합한 중앙통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라톤을 하거나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라고 느끼는 그 끔찍한 피로감은 사실 근육이나 심장이 100% 한계에 도달해서 보내는 진짜 신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뇌가 육체의 손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제 한계치의 60에서 70% 정도만 도달했는데도 엄살을 피우며 강제로 보내는 가짜 브레이크 신호에 불과합니다. 길 위에서 포기하고 죽어가는 약한 자들은 뇌가 60% 지점에서 보내는 이 얄팍한 엄살과 가짜 고통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립니다. 아, 내 몸이 이제 한계구나. 더 이상은 무리하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전설이 된 자들은 이 뇌의 비열한 거짓말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몸의 뼈가 부서질 것 같고 뇌가 그만두라고 비명을 질러대는 그 한계의 순간에 오히려 핏발선 눈으로 씩 웃으며 전두엽의 스위치를 맹렬하게 켭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멍청한 애야. 이건 진짜 한계가 아니라 네가 귀찮아서 보내는 엄살일 뿐이잖아. 내 연료 탱크에는 아직 40%의 에너지가 더 남아 있어. 그들은 고통을 멈춰야 할 정지 신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제부터가 진짜 내 한계치를 박살내고 영원히 진화하는 마법의 시작점이구나. 이렇게 통과 의례로 해석하고 기어코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뎌 버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고통의 찰나야말로 당신이 약한 자의 시체로 썩어갈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은 위대한 전설이 될 것인지를 결정되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기 싫은 짓을 하루 1회 강제 복용하십시오. 뇌의 끈기 엔진인 전방중 대상피질을 키우기 위해 매일 의도적으로 가장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단 한 번씩 억지로 실행하십시오. 찬물 샤워 1분, 퇴근 후 팔굽혀펴기 50개. 이 작은 고통의 저항감을 이겨내는 행위가 당신의 뇌를 포기를 모르는 강철로 담금질하는 가장 확실한 훈련법입니다. 둘째, 고통의 번역기를 재설정하십시오. 무언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 감정을 힘들어서 못하겠다로 읽지 마십시오. 속으로 지금 내 뇌의 중앙통제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엄살을 피우며 가짜 브레이크를 밟고 있군. 60%밖에 안 썼으면서. 이렇게 외치며 이성으로 뇌의 속임수를 박살내십시오. 셋째, 구경꾼 모드를 발동하십시오. 나와 똑같은 목표를 향해 출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징징대며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가운 관찰자가 되어 저기 또 약한 자의 실패자 하나가 추가되었군. 경쟁자가 줄어서 내 몫이 더 커졌네. 라면서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독한 생존 본능에 맹렬한 쾌감을 주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라는 편도체의 공포에 잡아먹힌 겁쟁이들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합니다. 얄팍한 도파민에 의존하다 의지력이 고갈된 약한 자들은 뇌의 가짜 브레이크에 속아 길 위에서 처참하게 쓰러져 갑니다. 두 번째, 오직 하기 싫은 고통의 감각을 억지로 씹어삼키며 뇌의 끈기 엔진을 물리적으로 팽창시킨 자들만이 뇌의 비명 소리를 무시하고 한계를 돌파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은 똑똑한 자들의 게임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뇌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실패자들 위로 두 발로 꿋꿋이 서 있는 지독한 생존자들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걷다가 너무나 지치고 억울하여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라며 그럴싸한 변명들로 포기라는 이름의 비겁한 무덤을 스스로 파고 계십니까? 당신의 양옆을 똑똑히 둘러보십시오. 그 길 위에는 당신보다 먼저 출발했다가 똑같이 힘들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쓰러져 썩어가는 수많은 약한 자들의 패배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 패배자들 속에
당신의 몸을 던져 평생 패배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편안하지만 비참하게 늙어가시겠습니까? 뇌가 지르는 엄살의 비명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끔찍한 순간이야말로 당신 앞을 가로막던 수만 명의 나약한 경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당신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축복받고 거룩한 찰나입니다. 두 다리에 피가 흐르고 이빨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약한 자들의 패배자를 차갑게 밟고 넘어 결승선에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서서 기어코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세상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하는 당신의 그 위대한 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